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혜영 의원님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영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술력, 고용 창출, 사회 공헌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한 관내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우수기업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기업의 신청 또는 기업 지원기관, 기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 현판 및 인증서를 교부하고 평택시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시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 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영훈 반도체 AI 과장입니다. 최영윤 기업투자학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98호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기업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노사협력, 관내 기업 상생 협력 등의 실적이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수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러면 삼성이나 LG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선정 요건이나 여기서 중소기업으로 좀 정의나 여기서 정의를 좀 했습니다. 예. 근데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지원 요건이라든지 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수기업 선정 절차에 중소기업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은 그렇고 없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저희 평택시 작년 노동부에서 우수기업 생활균형이나 1차원에서 균형적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출입국 기술보증, 신용보증 이런 부분에 아니면은 조달청에 우대를 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평택시에서 여기에 어디 선정된 사례가 좀 있나요?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수기업 선정 지원 조례인데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받은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업이 받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포상에 관련돼서는 평택시 저희도 기업활동 분야 유공을 해서 표창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말고요. 예. 경기도에서는 한 7개 사업을 해서 중소기업 유공, 중소기업 성장발전 유공, 이렇게 다수 한 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인증사업 쪽에서 유망 중소기업,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착한 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아니요. 뭐 제가 이런 여쭤본 거는 있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한 부분에 예. 뭐 창업부터 시작해서 많죠. 지금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기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에 그런 그 파트별로 말고 타이틀이 우수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 그 선정된 회사들이 몇 군데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사실은 경기도와 뭐 다른 인증기관이 있다 보니 저희 시가 별도로 그 부분에 그 통계를 하거나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예.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었어요? 너무 범위가 강대해서 저희가 좀 그 경기 데이터까지는 평택시에 있는 네. 거를 광범위하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선정을 할 때 지금 보니까 공모도 아니고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공모를 합니다. 그쵸? 공모를 해서 어떤 그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받고 싶고 어떤 지원적인 부분에 지원을 받고 싶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사례가 없을 때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하는 케이스로 가는데 저희 시는 조례에 보면 공모가 없어요.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관내에 이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례가 몇 군데나 있고 어떤 기업들이 우수 사례로 지정이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방대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업이 많은데. 예, 그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거 시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나 경기도 또 관련된 기관들의 선정 사항을 다 확인을 해서 그 시행 과정에서 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우수기업 선정 절차에 해당 기업의 신청 또는 이제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모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요. 신청이라고 하지 않은 신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면 그냥 추천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객관성 있고 시에서 주는 이 사업이 우수 기업에 선정된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려면 조금 더 공개적으로 넓은 범위로 신청을 받아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청자가 1, 2회에서 없을 경우에는 추천해 둔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평택시 관내에 산단도 많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도 또 생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좋은 조례에 조금 더 촘촘하게 담아내면 훨씬 더 이 그 목적에 맞는 우수기업 선정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평택시에 그 설립을 한 지 2년이라는 기간을 뒀습니다. 용인시가 2년이고 화성시는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나왔습니까? 기업들이 기업을 시작을 했을 때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매출에 대한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려면 보통 일정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2년을 보고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판가름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그 이제 2년은 아무래도 최소한의 기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간을 왜 2년으로 두셨냐고요. 그래도 그 바로 창업해서 바로 이제 창업을 해서 그만한 실적이나 이런 걸 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 시에서 인증을 준다 그러면 최소한 평택시에서 2년 정도의 기업 활동을 해야지만 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좀 타시군 그러니까 조례하고 막연하게 해서 2년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2년 정도가 되면 이 정도의 그 자립이나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어떤 행위를 시작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년은 좀 짧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2년이라는 기간이 나온 건지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해도 3년이 지나야지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때 이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과물을 도달해낼 수 있는 실패율이 적어지는 시기라고 보는데 뭐 2년이라고 해서 안 될 거는 없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을 때 어떤 선정 계획에 이 선정된 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뒤에 보면 우수기업 지원을 네.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셨어요. 구체화적으로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현재는 이제 우수기관 현판하고 인증서 교부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와 있듯이 가점 부여하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세부 계획 수립하면서 또 의회 보고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요. 지금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사실은 기업들에서는 더 그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좋은 조례가 우리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현판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기업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평택시에서 인증하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이분들에게 그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재정적인 거, 이자 지원이라든지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적으로 명시가 되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추상적으로 하고 예산 추계도 현판하고 위원회 수당밖에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정적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례에서 이제 모든 걸 담기가 좀 어려워서 근거로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세부 계획 수립해서 어차피 이제 의회 보고하면서 좀 진행을 할 거라서요. 그 부분에서 보고의 좀 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재정적 지원을 어느 예산선까지 그러면은 내년이라고 하셨는데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직 세부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요거 이제 조례 통과해 주시면 그 이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어폐가 있지 않으세요?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 수반이 내년에 바로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올해 예산에 추경에 담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범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겠죠. 근데 평택시에서는 1년에 5군데 정도를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희 기업 수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부분을 뭐 10군데, 20군데 해주면 좋겠지만 희소성도 있고 기업 선정에 있어서 어떤 그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5군데면 저는 좀 더 혁신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기업에서 요구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가 전혀 안 돼 있다. 근데 내년에는 할 계획이다.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좋은 조례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 조례에 맞게 기업들은 또 기대치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5군데긴 하지만. 그러면 행정적인 거,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행정적인 거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진 않아도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정적인 것도. 그래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보고회 건으로 해가지고 뭐 지원되는 게 많아지면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은 어느 정도 선을 갖고 있는 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 것도 제가 쭉 봤는데 기업들이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은 세무조사 유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율이라든지 이자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증보험료 같은 경우에 뭐 지원해 주는 거 실질적인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 지원이 될 때 그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고 시 행정에 있어서 평택시를 대표하는 우수기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소기업이라 하면 중소기업법 이렇게 아주 정의에 내려왔지만 여기 지금 보면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혜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조례에서 본 의원이 생각한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 그다음에 조금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공동 발의해 주시고 또 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평택시 또 관내에 있는 뭐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GRDP 같은 경우는 40조 한 그 정도 아마 상회할 거예요. 뭐 경기도 한 4위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생산한 이 관련돼서 우리 지역 내 총 생산이 기업으로 인해서 이 정도 막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기업 활동할 수 좋게 하는 그것도 이제 우리 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조례는 뭐 잘 만들어 주셨다 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김명수 의원님이 지적한 거 목적은 어떻게 됐든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이 목적을 뒀기 때문에 2조의 정의에 관내 기업이라는 걸 풀어서 중소기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요건을 3조에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시장은 2년 이상 지속해서 운영된 관내 기업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2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 거기서 선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1항에 둔 게.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소한의 그 규정으로 보시면 최소한 2년은 활동해야 그래야 이제 평택에서 그렇죠. 어떤 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죠. 예, 그리고 이 1항에 보면 선정 요건에 뭐 1호는 뭐 차치하고 2호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포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요게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이거 세부 기준 만약 계획을 할 때 세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 때 이걸 어떻게 담을 거냐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이면 이 포상하고 인증받은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해가지고 담으셔야 될 것 같고, 뭐 심의위원회는 뭐 됐고, 그 다음에 우수기업 선정 절차 등 6조에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7조에 우수기업 지원 같은 데 보면은 아까 뭐 저기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그러면 뭐 당연히 행정적 재정적은 우수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기업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뭐 그건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평택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당연히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거는 모든 기업한테 그런 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뭐 인증서 현판 인증서 교부는 뭐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호인 것 같아요. 1항의 1호.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그러니까 이제 기업 지원하는 시책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다 가점을 부여하게 되면 선정될 수 있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중소기업들을 일부러 또 어떻게 보면은 경쟁에서 여기가 더 유리한 고지를 또 차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역으로 또 해석하면. 뭐 그거는 나름대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기업이 되고 그 기업에서 선정이 돼서 가점 부여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또 경쟁에 의해서 우수한 기업으로 이 발돋움하지 않나 이제 이런 게 좀 전체적으로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제 3조 우수기업 선정 요건에서 2랑 2호에 대한 포괄적인 그걸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담을 때 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좀 답변을 드리면 예.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에다가 이제 모든 걸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세부 절차 또 세부 계획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해서 명시하고요. 선정할 때도 이제 신청 또는 추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공고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청은 어차피 공모해서 받고 그 시기에 추천도 받고 이런 절차로 거쳐야 될 거고 세부적인 또 선정 절차도 평점 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요. 우수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화해서 당시 공고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거 뭐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면은 대통령이나 각 부에서 세부적인 세부 규칙을 만들든지 그 뭐 시행령 만들고 그 밑에 세부적인 걸 만들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여기에 뒤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기준이나 사항 같은 경우는 뭐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른 데에 잘 비교해서 담으셔가지고 의회의 의견도 뭐 당연히 반영되면 좋겠지만 그런 걸 잘 만드시는 건 어차피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지자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좋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좀 미흡한 게 좀 문제인데 다 조례에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거를 살펴보면 진짜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뒤에다 이렇게 표시해줬네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지금 22개 큰 산업단지는 22개 정도가 산업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업 근로자 수는 한 5만 9천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중소기업이 있는데 2,312개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이렇게 표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1년에 5개씩만 하신다고 이 조례에 그게 담겨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 많은 중소기업 중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데 어떤 아까 공모라든가 그 선정 절차 이게 확신이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혼잡하고 이렇게 복잡해주는 현황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관련 자료들을 더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고요. 저희들 생각은 이제 근거 조례가 좀 마련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마련해서 의회도 보고하고 추진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그 기업은 비용 추계하는 면에서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좀 달았고요. 예.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이 부분은 매년 계획 수립할 때 좀 확대해서 가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의 산업진흥원하고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에서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세미나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열고 있죠. 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데 지원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좀 있죠. 이게 중소기업 뭐 이런 쪽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수기업 선정된 그곳하고 이렇게 혹시 이중으로 겹치지는 않나 이런 걱정도 우려가 되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하는 거 한 금년에 22개 사업 정도 해서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발의해 주신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그 기업 육성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없어서 이 부분이 선정이 됐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겹치게 가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요.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드린 22개 사업에 있어서 선정할 때 가점을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이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여기는 간략하게 아주 기본적인 거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제작 뭐 이렇게 우수기업 선정 심의에 참석 수당해 가지고 뭐 245만 원 정도 이런 아주 열약한 이런 지원 금액인 것 같아요.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인 구체적인 방안도 아마 표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은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또 의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우수기업 선정 우리 평택시에 아까 우수기업도 우수기업이라고 하면 아까 중소기업, 대기업도 들어가느냐 아니면 중소기업만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해주셔서 이게 좋은 조례가 우리 평택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면서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 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시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와 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은 2003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공공기관으로 나노와 반도체 분야의 수도권 최대 공공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지난 2월 21일 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반도체 분야 생태계 조성 및 공동 연구에 관한 상호 협력,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의 평택시 기업 우선 지원, 보유 장비와 전문 연구 인력을 활용한 관내 기업 기술 개발 지원,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테스트베드 지역센터 구축에 관한 상호 협력 등입니다. 본 협약으로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공정장비 활용 및 전문 인력의 기술 컨설팅을 통해 관내 반도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 R&D 결과의 상용화 및 제품화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첨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 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보고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협약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좀 한국나노기술원하고 해가지고 국비 공모해서 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였죠? 특화단지 연대 협력 사업이라 그래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고 국비가 42억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이제 나노기술원에서 기관 현물로 18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받는 거는 42억입니다. 42억이고 나노기술원에서 현물로 18억. 예, 맞습니다. 우리 시비는 들어간 건 별도로 없네. 예, 시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특화단지 연대 협력 지원 사업으로 그게 공모를 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60억 공모 사업 한 걸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좀 이게 이제 장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장비를 구축해서 그 반도체 관련 그 장비를 구축하고 지금 이제 나노기술원에 클린룸이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장 활동할 때 보시게 될 건데요. 거기에 관련 장비들을 구축하고 평택시 그 기업들이나 반도체 소장 기업들이 거기에서 자기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인력들이 그걸 또 지원도 해주고요, 컨설팅도 해주고 테스트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협력 내용에 보면은 이제 협약 기관과 이 1번 평택시 반도체 기업과 한국나노기술원의 공동 연구개발 기술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
돼 있고 2번은 이제 연대 협력 지원 사업의 평택시 기업 우선 지원. 그다음에 지금 거기 있는 시설 및 연구 인프라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한 사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60억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활용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것도 다 같이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기존 장비도 활용을 할 수가 활용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선 좀 평택시 거를 좀 평택시 활용. 기업들이 가면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이제 60억 들어간다 그래도 5대 정도밖에는 못하죠. 5대 정도. 예, 어떤 고가의- 장비가 들어갑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장비들입니다. 반도체 이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테스트 장비? 예, 예. 테스트 장비. 60억이면 한 5대 정도 구매할 수 있나 보죠? 이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고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 장비마다 이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라서 예. 이런 계획들은 이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이제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짜나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장비들을 구비를 해놓고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고 그런 계획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의 그 요구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테스트 장비가 필요한지, 그렇죠? 반도체 그 기업들이 자기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가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예, 맞습니다. 그거 이제 산업진흥원 통해서 관련되는 이제 추후에 이제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받게 되면은 거기에 장비들을 구축하고 그 장비들을 이제 평택에 좀 가져와서 여기다 좀 구축을 해라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때 저희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가 뭐냐에 대한 부분도 산업진흥원 통해서 같이 지금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용역도 좀 진행을 해서 필요한 장비들 위주로 구축을 하는 그런 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분원 여기 설치하는 거를 계획하고 계신다, 같이 협의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테스트베드를 평택에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는 크게 봐서 향후에 크게 되면 이제 분원까지 좀 해달라라고 지금 요거는 이제 실무선에서 협의를 아직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그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 사업의 평택시 기업 우선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년에 그 산자부 지원 받아서 하는 60억 사업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향후에도 계속 더 추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평가되고 향후에 한 1년치 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4년 차까지 계속 지원이 될 4년 겁니다. 차까지. 예, 그 평가 결과가 좋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예, 그럼 지금 1차 지금 60억 정도를 받은 거고 그런 향후 성과가 좋으면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사업이 선정되면 계속 지원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어가고 저희는 이제 그 지금 이제 구축된 그런 장비들을 평택으로 옮겨서 평택에서 어떤 센터를 구축하고 나중에는 분원으로까지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게 그 우리 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보고권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2월 21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럴 때 그 협약 맺을 때는 우리 시장님하고 여기 나노기술원 원장님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죠? 여기는? 예, 원장님입니다. 현재는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직무대행 있습니다. 박노재 예, 맞습니다. 직무대행님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평택시청에서 했나요? 아니면 나노기술원에서 했나요? 나노기술원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미래 도시 전략국에서 지금 신설로 우리가 AI 과까지도 신설하고 AI 팀도 이제 구성을 했는데 차후 우리 평택시가 이런 데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 평택시에 부족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에서 테스트도 하고 연습도 하고 직원 교육도 시킬 것이며 우리 중소기업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 또 중소기업들이 여기 가서 좀 다 사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클린룸이나 장비들이 원래 네. 그 유지하는데 고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이제 네. 그 장비들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사업을 하고 저희 관내 그 기업들이 좀 우선적으로 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좀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우리가 맺어주게 되면 우리 평택시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혜택 같은 거를 뭐 수수료를 조금 덜 이렇게 뭐라고 납부를 하고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혜택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제 그 다시 한번 그 실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을 우선 해주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또 수수료 감면 부분 그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 협약을 이제 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 시설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쪽에 가서 같이 참여해서 연구도 해보고 같이 장비도 사용해보고 이러려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현장 학습 탐방에 이제 여기 기술원을 저희들이 이제 가서 현장 탐방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만큼 평택시에 급변하는 우리 그 반도체 그 뭐라고 할까 AI 이런 게 지금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진짜 변하고 있는 게 AI라고 지금 할 정도로 우리 긴박하게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들도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평택시 우리 그 미래도시 전략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AI 과장님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잘 습득 숙지하셔서 이게 진짜 평택시의 우수 기업이라든가 평택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도 함께 모든 거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활동할 때 그 또 전문적인 좀 브리핑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 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보고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